시와 수필과 음악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춥고 어두운 곳에 작은 불 하나를 켜고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 한밤 지새도록 당신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난하고 약한 부분까지 내가 다 어루만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내가 당신을 가짐으로써 즐겁고 환한 불이 되어 이 추운 세상 속에 가장 따뜻한 불길 하나 지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과 나의 사랑으로 인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세상을 우리 함께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심성보님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으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라고 해도 하늘의 해나 달과 별 따다 드릴 수는 없겠지요. 내 사랑의 키가 아무리 높이 자란다 한들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하늘에 사랑하는 이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같이 걸어둘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에 놀라서 뛰는 이 가슴앓이를요, 죽는 그날까지 오래도록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과 함께요. 좋은 시 감상하시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주말 맞이해 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너를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너에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몰라.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내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난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이젠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너의 그 맘을 난 믿을 수 없어. Can't let go Cause we never know. 내게 너 같은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신 없어. Nobody knows. We always know.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 잊을 수 있다면 내 기억도 행복했던 추억도 아니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전 그대로 H마트와 함께하는 즐거운 부활절 빅빅 세일. 호마이쌀 20파운드 11불 98전, 경기미 가바쌀 11파운드 21불 98전, 농심 너구리 컵라면 박스 4불 98전, 삼양 컵라면 박스 3불 98전, 초립동 왕만두 2종 4불 98전, 롯데미림 4불 98전, 대천 프리미엄 참기름 8불 98전, 농심 볶음 너구리 멀티팩 2불 98전, 송주건 동백카 새우젓 19불 98전, 오뚜기 참치 멀티팩 4불 78전, 국순당 백세주 5불 28전, 오뚜기 옛날 사골 곰탕 1불 78전, 도리동 실속햄 4불 48전, 신선한 정육 코너 USDA 초이스 생LA 갈비 파운드 8불 98전, USDA 초이스 뼈 없는 아롱사태 파운드 5불 98전, 내추럴 수육 삼겹살 파운드 4불 98전, 싱싱한 해산물 코너 성우 참굴비팩 16불 98전, 동태 파운드 1불 48전, 풋풋한 야채과일 코너 고향 꿀참외 박스 17불 98전, 블루베리 팩 4불 98전, 유기농 새송이 버섯 2불 48전, 파 4단에 1불, 페이시안 오이 파운드 88전 등 파격가 세일. 쇼핑의 즐거움은 정직한 H마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CDS POS 전담팀은 발빠른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인력의 CDS POS 전담팀은 해커들로부터 고객님의 POS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CDS는 창사 22주년을 맞이하여 POS 특별 분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꼭 맞는 모바일 마케팅 M&M 서비스까지 CDS는 전통과 신용의 조화를 이루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Always your partner CDS. 문의 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가자 텔레트론! 해피 이스터 빅 보너스 세일 이벤트로 텔레트론에서 해피 이스터를 맞아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해피 이스터 빅 보너스 세일을 단행합니다. 특등의 렉서스 자동차, 2등의 이나다 체어, 3등의 후지 매직 체어, 푸짐한 경품 와르르, 보너스 크레딧 카드나 1년 무이자로 구입 시 보너스 이벤트 하나, 이나다 마사지 의자 구입 시 2,000불 상당 반신욕기 무료 증정. 이나다 구입하시고 2,000불 상당의 반신욕기를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보너스 이벤트 둘, 천연 소재로 만든 이태리 벌추오소 매트리스 구입 시 2,000불 상당 반신욕기 무료 증정. 벌추오소 매트리스 구입하시고 2,000불 상당의 반신욕기를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보너스 이벤트 셋, 안재욱이 사랑한 후지 매직 마사지 의자 구입 시 1,000불 상당 고급 마사지 의자 무료 증정. 후지 매직 마사지 의자 구입하시고 1,000불 상당 고급 마사지 의자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보너스 이벤트 넷, 이태리 소파나 이태리 다이닝 베드룸 세트 7,000불 이상 구입 시 1,000불 상당 마사지 의자 무료 증정. 보너스 이벤트 다섯, 매그넷 플렉스나 이태리 소파 3,999불 이상 구입 시 1,000불 상당의 마사지 의자 무료 증정. 텔레트론 해피 이스터 빅 보너스 세일은 4월 8일까지이며 보너스 조기 품절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텔레트론은 팔레스 소파 건너편 홈앤홈 빌딩 안에 있습니다. 전화 206-800-8999.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문인협회 워싱턴 지부 소속 시를 쓰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소희님 그냥 너무 겸손하게 그냥 시를 쓰는 김소희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좋은 소식 있으시죠? 아, 부끄럽게도 제가 2018년도 미주 중앙일보 신인 문학상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2018년 시작을 아주 멋지게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시와 오랫동안 헤어져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할 무렵에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좋은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과분하지만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요, 이 글 쓰는 사람들의 물론 상을 바라고 시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의 열매는 바로 상이 아닐까요? 네. 네, 아주 멋지게 2018년을 장식을 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어떤 시를 쓰시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시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오랫동안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요. 사실 일단은 제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고 또 읽으시는 분들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어렵지 않은 언어로 쓰고 싶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언어로 마음에 듭니다. 네. 요즘 시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네.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도 많이 나열해 놓은 시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구식 사람이라 시는 어떤 게 장르가 있지 않을까, 그 장르에 맞춰서 음률에 맞춰서 시를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네네. 요즘 시들은 그 고정관념에서는 많이 탈피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분류를 서정시냐 나래시냐 이렇게 분류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서정시와 나래시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신춘문예 당선이 안 된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요때쯤 이제 되면 이제 네. 신춘문예 작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네. 근데 그게 신춘문예의 큰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대충 내용을 보면 네. 스웨터를 목에 집어넣었다. 네. 목이 스웨터 속으로 빠졌다. 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저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신춘문예 시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네네. 좀 독자들에게 생각할 여운을 줘야 되는구나. 한데 네네. 저는 어려워서 별로 공감이 안 갔거든요. 예예. 근데 요즘 시들은 보면 그런 시들이 다 좋은 작품으로 평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들이 다 마치 암호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쫌쫌하게 쓰신 거는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제가 읽기에도 좀 버거운 시가 많아서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 쓰신 분들이 너무 꽈놓은 게 아닌지 이렇게 좀 착각이 제가 들 때가 좀 많더라고요. 저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시의 개념은요. 그냥 누구나 다 쉽게 읊을 수 있는 시가 네네. 좋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이제 시대마다 그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 시와 스필과 음악과 우리 시인 김소희님 모셨는데요. 자, 그동안 아끼시는 자작시 오늘을 소개를 해 주실 건데 제일 처음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네. 오늘이 3번이나 반복이 되면 3일 후인가요? 네.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는 제가 뉴욕에 얼마 전에 록펠러 센터에 갔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록펠러 센터에서 벽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벽화는 어떤 신화에 나올 법한 남자분이 기둥을 밟고 팔과 얼굴로 힘겹게 뭔가를 들어올린 그런 벽화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가진 남자 또 그와 반대되는 건강한 몸 그리고 그 남자가 밟고 선 기둥들 그리고 발밑에는 허공과 같은 하늘, 노을, 꼬리 잘린 새처럼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들. 그런데 벽화의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자전적인 인생들과 그 인생과 설킨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늘, 오늘. 두려움을 잊으려 어제의 기둥을 밟고 올라서 있지. 석수장의 손으로, 머리로 지탱해온 시간은 아마도 상상해온 시간. 응급차의 사이렌에 각 잡은 힘줄 및 비행기들이 꼬리 잘린 검은새 되어 날아오르고 그는 조금씩 늦어지는 어둠을 내일이 온다고 생각하지. 한없이 내 눈에만 나약한 하늘에 갇힌 노을에 갇힌 헤매는 그를 위해 가장 가까운 둘레에서 가장 먼 하늘 너머를 그려내고 있지. 함께 기다리는 온기만으로도 위로하고 위로받는 단단한 순간들. 영영 행복한 엔딩은 존재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음을 적어도 통쾌하게 증명하며 건너편 무게를 누르는 하얀 입김으로 번져가는 얼굴들을 향하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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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셨네요. 처음에 보면은요, 석수장의 손으로 머리로 지탱해온 시간. 아까 처음에 이 시에 대한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시간이라는 벽화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수장의 손으로 머리로 지탱해온 시간은 아마도 상상해온 시간. 바로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강한 현대인을 석수장이로 그렸거든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고민해야 할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우리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희망이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저는 냉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상상해온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한없이 내 눈에만 또 하늘에 갇힌 노을에 갇힌 헤매는 그를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결국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였어요? 네. 단적으로 말해서 현실의 시간과 맞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난 묘사는 남성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뭔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딱히 위로받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마 또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어요. 네네. 이번 한 주 참 피곤하게 지냈거든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왜 한 스텝을 내딛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네.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참 피곤한 인생이었다.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자괴감도 좀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그 위로받았던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이야말로 정말 삶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오늘날 뭐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세계인이 웃고 울을 정도로 유명인 토크계 여왕이 됐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네, 아마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위로받은 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이 어느 만큼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을 거니까 이렇게밖에 못 됐구나라는 스스로 위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를 보면서 여기서 하늘에 갇히고 노을에 갇히고 또 내 눈에만 나약한 헤매는 그를 위해라는 시
귀절이요. 네. 어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시는요. 시를 쓰실 때는 어떤 책임감도 함께 동반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게 네네. 시인의 시 한 귀절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도 받고 예, 예. 내가 아닌가라는 착각도 드니까 네네. 좀 시인의 타이틀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 예. 제 시가 아무래도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활자화돼서 많은 분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책임감도 느껴지고 무게가 사실 더 무거워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제일 끝년에 네. 정말 이게 이 시의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그 용기를 네. 이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용기를 낸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개개인마다 이 내야 되는 용기가 다르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우리 김소희님은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우의 연애 보면은 가까운 둘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장 가까운 둘레는 어떤 사람의 아픔 속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의 서로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용기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받는 어떤 웃음이라든지 친절, 경쾌한 또 유머 등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현실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또 우리의 모든 무게를 두 발로 누르고 이겨내는 또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둘레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가장 가까운 둘레면 어느 정도 가까운 둘레를 생각하고 이 시를 쓰셨어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둘레거든요. 그래서 둘레는 그곳으로 간섭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조용한 침묵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둘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꼭 거리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스필과 음악과 김소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소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다음 소개해드릴 시는 서울식당입니다. 네. 이 시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순전히 어떤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네, 서울식당.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식당. 골목은 좁아도 식당은 널찍하다. 방방마다 문 여닫는 소리, 넘치는 반찬만큼이나 지갑은 비워야 할 것이다. 독백 같은 무릎 아래 여인의 깊은 손놀림. 화장이 지날수록 세월은 깊을 듯 술잔은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투명 속 불투명, 하얀 속살은 상처 없이 기름칠한 고등어 등껍질도 색깔 맞춰 편집되어야 할 것이다. 달빛보다 뽀얀 조명등 아래 마음속으로 스며들 순 없어도 벽 하나 사이에 둔 그들의 대화는 온몸에 길을 달고 낱낱이 읽혀 내려진다. 채워지지도 비워지지도 않는 둘레에서 시동을 켜는 어느 한순간도 소리내지 못한 가장 나중에서야 떠오르는 이름들. 식당은 자정이 없고 가리고 살아온 음영들이 밤새 보이지 않는 골목을 지키고 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하게요. 식당 이름이 서울식당 하니까 왠지 더 순박한 것 같고 고향 같고. 네네. 요즘은 사람들이 다 간판을 지을 때도요. 네네. 너무 생소하게 이렇게 외래어들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야 또 고급 식당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서울식당 하니까 서울에 있는 한 식당. 네네. 그렇죠. 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희다방, 예. 숲다방. 네. 친근하네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앞에 장미촌 막 네. 이렇게 요즘은 뭐 숙다방, 희다방 하면 다들 웃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화장이 지날수록 세월은 깊은 듯 술잔은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 화장이 지날수록 세월은 깊다. 이 뜻은 어떤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술잔은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서울식당이라고 지칭한 그날간 식당은 서빙하시는 분들이 모두 단체복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좌식이라서 그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서 음식도 놓아주시고 음료도 따라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편한 위주로 제가 살다 보니까 사실 스커트를 입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음식을 놓을 때마다 보이는 무릎이 왠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듯한 다소곳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지난 화장이 사실 부담스럽고 도대체 가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제가 느끼는 것이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친절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과분한 친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깍듯하게 대해주시니까 사실 그날 좀 불편해서 잔을 높이 들어서 술을 마시는 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술잔은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군요. 네. 중간 좀 밑에 보면은요, 채워지지도 비워지지도 않는 둘레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 보통 채워져야
비워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워지지도 않는 둘레다라고 네네. 하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냥 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여기서의 둘레는 그런 둘레가 아니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고 또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까운 그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냥 그런 그만큼의 둘레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지도 비워지지도 않는 둘레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그 시동을 켜는 한 순간도 소리내지 못한 가장 나중에서야 떠오르는 이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시동을 켜는 그 순간에는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도 소리내지 못한 가장 나중에서야 떠오르는 이름들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그 상대적으로 그 어떤 예.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셨어요? 예. 제 생각에는 누구나 한 번쯤 과거의 경험과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제 얘기는 뒤에 살짝 감추어 두었고요. 결국 여기서 가장 나중에서야 떠오르는 이름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서울식당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네네. 이 서울식당에서 우리 시인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에서 저는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서울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그때 그 순간 마치 낯선 장소처럼 낯선 사람을 만나고 있는 듯한 이지감을 사실 느꼈거든요. 과거에 익숙했던 장소에서 진짜로 제가 찾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런 어떤 의문에서 출발해서 쓴 시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이미 떠나온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는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내내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시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결국 그 이방인의 서름도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잊혀지지도 않는데 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네. 미국에서는 이민자요. 네. 그래서 또 한국으로 나가면 이방인이라 네.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나의 네. 존재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시에서도 결국 그 이방인의 서름을 표현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식당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스펠과 음악과 김소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뗄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왜 내 사랑만 더딘 거죠? 내 사랑만 힘들죠? 그대 앞에 그대 곁에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 먼 곳만 봐요.
그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넌 발치서나 잠시라도 그댈 바라볼 수 있어도 그게 사랑이죠. 혹시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닿을 때면 들릴 때면 차라리 모른 척 해줘요. 그대에게 갈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네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소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다음 소개해드릴 시는 눈 속으로 걸어간다입니다. 네, 눈 속으로 걸어간다. 네.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눈 속으로 걸어간다. 겨울비가 고우의 별처럼 내렸다. 지난밤. 눈을 기다리던 아이는 부은 눈으로 스쿨버스에 오른다. 아직은 온기가 필요한 아침이다. 낮은 음성, 단호한 표정,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그 사이로 깊숙이 밀어넣은 거기 살고 있던 애써 외면해온 모습들이 하얗게 얼굴 내밀고 있다. 커피를 내린다. 풀어내려진 진한 앙금들,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고 견딜 수가 없어 빨간 스웨터를 걸치고 눈 속으로 걸어간다. 덮어버린 세상, 숨어들수록 정확해지는 시간의 느린 장면들이 거리마다 하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일상이라는 통각 속에 습관처럼 굳어져 흩날리던 한 번도 체념하지 않은 젖은 눈은 내리다 그치고 지금은 그의 눈 속으로 걸어갈 수 없다. 잘 들었습니다. 눈 속으로 걸어간다. 첫 연애 겨울비가 고우의 별처럼 내렸다. 이 첫 단어를 들으면서요. 저도 고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고우는 그렇게 행복했던 그 화가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이 행복하지 않았던 화가의 별이라는 아름다운 네. 이 고유 명사를 붙였을까요? 아, 네. 저는 이 시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우의 별이라든지 빨간색 스웨터를 시 속에 등장시켰거든요. 그래서
고우의 어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까만 밤하늘에 달과 함께 별이 별무리처럼 둥글게 쏟아지고 마을에 키 큰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 있는 그런 풍경인데요. 저에게는 시애틀의 겨울비도 고우의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처럼 겨울비가 가로등 아래 빛을 머금은 별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기 제목에서 네네. 눈 속으로 걸어간다라고 하셨고요. 예. 둘째 안에 보면 눈을 기다리던 아이. 네. 그 다음에 또 주 맨 끝에 보면은요. 한 번도 체념하지 않은 젖은 눈. 네. 또 맨 끝면에 그의 눈이라고 네. 눈이 4번 나오더라고요. 예. 다 같은 눈은 아니지요. 네, 잘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과 내리는 흰눈을 동시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 속에서 화자는 흰눈이 내리고 이의 추억을 생각해내고 잊으려 했던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의 젖은 눈 속에도 흰눈이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번복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어떤 인간 본연의 모습, 우리는 과거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어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발을 내디고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흰눈에 비유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과거의 추억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에 대한 애정 내지는 긍정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지금은 그의 눈 속으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잡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제목에 말하는 눈 속으로 걸어간다라는 네네. 건 결국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애써 외면해온 모습들이 하얗게 얼굴 내밀고 있다. 예. 바로 그 하얀 눈 속에서 그 눈을 찾아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숨어둘수록 정확해지는 시간의 느린 장면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창밖에 눈이 내리는 때는 사실 창밖에만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 안에도 하얀 눈이 온통 흩날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잊혀진 것들을 떠오르게 해서 어떤 고백을 자꾸 끄집어내기도 하고 풀어놓게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간직해온 기억이라든지 상처, 흔적 이런 것들이 도시의 한모퉁이에서 불썩 마법처럼 나타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그 기억이라는 게요. 네네. 시시때때로 소환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기도 하고, 네. 그래도 슬쩍 혼자서 웃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랬군요. 눈 속으로 걸어간다. 잘 들었습니다. 왜 이 시를 쓰시게 되셨을까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눈이 시애틀에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눈을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사실 흰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도 하고 침잠하게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흰눈에 대한 시를 한번 저의 어떤 과거의 추억과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올 겨울은 참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어요. 네. 처음에 눈이 왔을 때는요, 참 신기했어요. 예.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네. 밤새 눈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자주 오니까 성가시더라고요.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소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는 피아노가 놓여 있어요입니다. 네, 피아노가 놓여 있어요.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네. 피아노가 놓여 있어요. 다운타운 5번가 잘 나갔던 음식점 앞 피아노 한 대. 화려함에 밀려 두리번거릴 틈도 없이 누군가의 노래였던, 누군가의 인생이었던 반쯤 잊혀진 멜로디. 멈춘 발그림자에 소스라치며 쇼윈도 불빛 아래
숨 몰아쉬다가 한참을 읊조리다가 들리는 가락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가닥 신음이지만 덧칠한 싸구려 화장마저 지워진 얼굴, 모서리처럼 마른 몸, 하얀 발가락이 커지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서 지나가던 그가 알아본다면 달려드는 경적에 가름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아도 나는 잘 지낸다고 창피함마저 잊은 그런 얼굴로 거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기다릴 뿐.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 누군가의 인생이었던, 또 누군가의 노래였던 반쯤 잊혀진 멜로디. 근데 시애틀에 있는 거리의 악사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또 유명 플레이스에서 네. 앞에 있는 거리 악사들은 예. 거의 유명인입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시를 듣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슬프게 시를 쓰셨어요? 올해 초에 시애틀 시내에 나갔다가 골목에 피아노 한 대가 뚜껑이 열린 채 밖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처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참을 서서 피아노를 지켜보았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지나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추억이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덧칠한 싸구려 화장마저 지워진 얼굴, 그래서 네, 네. 그 피아노를 연상을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거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기다릴 뿐. 이거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기다릴 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지금 피아노의 모습은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거든요. 피아노에게 길가는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낯선 자리거든요. 그 기다림이 지금의 어떤 힘든 버려진 피아노의 삶을 어쩌면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시인의 눈에 참 자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네. 이렇게 한 편의 시가 되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어스필과 음악과 김소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한 편만 더 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어느 시 준비해 주셨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시는 기러기가 왜 거기에 서 있을까요? 라는 시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기러기가 왜 거기에 서 있을까요? 겨울 들판 위에 흰 기러기들 모여 살아요. 고개 숙여 하늘을 둥지고 땅을 후벼 일구어내고 있어요. 맨발로 절룩거리며 허공을 내려오던 마지막 순간에도 잠시라도 하늘을 등지지 않고는 작은 둥지를 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구분등 가린 하얀 옷이 작업복이 되고 불황의 눈바람이 길 막고 서 있어도 이빨 없이 바짝 붙어서 노곤노곤 살아가는 건 날개의 무게 때문은 아닐 거예요. 남의 땅을 딛고 산다는 것은 내가 모르던 내 모습으로 삭히며 살아내는 일. 저녁이면 해마저도 석양으로 변심하고 텃새 무리가 빤히 지켜보는 이국의 하늘.
반쯤 여며진 눈으로 웅크려 도도히 하늘에 맞닿는 꿈을 꾸어요. 시리어서 파닥이는 무른 날개 밑에 차오르는 뭉클한 온기, 언 땅에 쓸릴수록 질겨져 부풀어 오르는 독한 몸부림, 봄이 오기 전 끈질기게 하늘을 안으로 들여놓아요. 잘 들었습니다. 도도히 하늘에 맞닿는 꿈을 꾸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김소희님은 어떤 그런 도도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제가 이 시는 1년 전에 그 스카지밸리에 눈 기러기들이 철새처럼 왔다 가잖아요. 제가 그날 찾아간 그날은 이게 진눈깨비가 내리고 날씨가 엄청 쌀쌀했거든요. 그래서 흰 기러기들이 들판에서 눈비를 맞으며 땅을 후비는 모습에서 어떤 이민자들의 모습이 그려져서 어떤 저의 사적인 경험과 거기에 밀착해 있는 기러기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내고 꿈을 잃지 않고 사는가에 대해서 기러기에 비유해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꿈이며 동경이자 어떤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맞닿는 꿈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거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꿈과 이상 이런 것을 이제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것인데요. 저는 저의 꿈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하면서 제가 나아지는 것 이게 저의 지금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기러기가 왜 거기에 서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와 스필과 음악과 김소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라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 김소희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 드리시면서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의심연스러움과 차가움에 사과를 하고 싶은 봄 향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정말 찬란한 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미실의 언어인 시를 딱 이만큼의 공간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스필과 음악과 김소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버스커가 부릅니다. 벚꽃 엔딩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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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